이제 88명, 88향이 있는데, 이게 논리가 아주 정교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돼 있어요. 이 88향이. 그 양균성 선생님이라고 호가 구빈인데, 이 구빈 선생님이, 인시의 묘를 쓰면은 묘시에 발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새벽에 묘를 썼는데 아침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 발복을 했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줬다 해가지고 호를 국사했다고 그래요. 국사했다고 그러는데 호를 구빈 선생이라고 지었는데 이분이 묘를 아무나 써준 게 아니고 불효자, 역적, 깡패, 지금 같은, 그리고 돈만 밝힌 놈,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묘를 안 써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묘를 쓸 때, 그러니까 선인한테만, 참 착하고 지금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만 자리를 잡아줬다고 했는데, 썼다 하면 백발백중했다고 그래요. 효과. 그래서 구빈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풍수사들이 별로 안 좋아요. 풍수사들이 천하의 명기를 자기 부모를 모셔가지고 대대손손 잘 돼야 되는데 풍수사들 뒷이 별로 안 좋아요. 아이러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선생님 그러셨어요. 악인에게 명당을 잡아준 업보래요. 과업이래요, 이게. 그러잖아요. 돈만 주면은 악인한테도 좋은 자를 잡아줘가지고 악인도 하여금 복락을 누리도록 해준 그 천벌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저희 이제 형수씨 묘를 제가 이제 수고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잘 안 갑니다. 김태형 원장님이 직접 봐달라고 했더니 가서 봐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세상사가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복체를 받고 하는 것은 복체라는 게 그러거든요. 복체라는 게 하늘의 비밀을 까버린에 대한 그 채무라고 그러거든요, 복체가. 그래서, 우리 3대 근대의 그 이인 중에 부산의, 재산 박도사, 그 다음에, 대전의 도계 선생님, 그리고 서울의 자강 이석영 선생님 계셨는데, 대전의 도계 선생님은 자기 죽을 날짜 시간까지 정확히 알았어요. 알고 가셨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잘난 것들이 와가지고 돈 몇 푼 주면서 이 사주를 보고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왜 저런 사람을 봐줍니까? 저런 잘난 것들이 와가지고 뭐하러 와서 저렇게 잘난 체 하는데 돈 몇 푼 놓고 가는데 봐줍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야. 복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몇 푼 놓고 갔는데 나는 죄를 안 받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도계 선생님은 굉장히 선비처럼 잘 이렇게 90몇에 가셨는데요. 죽을 시간까지 정확히 이렇게 알고 가신, 어쨌든 여담입니다. 어쨌든, 부빈 선생님, 이렇고 이제, 88량이고요. 이게 이제, 이 88량이, 아주 이렇게 정확하다. 88량은.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통로를, 용맥을 따라서 혈이 딱 물을 만나면 멈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물이 다 좋은 물이냐? 아니다. 물이라고 다 좋은 물이겠어요? 우리가 먹는 물도, 못 먹을 물도 있고, 몸에 좋은 물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왜 금성수를 제일 먼저 내놨느냐? 여러분 보면, 옥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옥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혈자리 앞에서 저렇게
옥대를 두르듯이 이렇게 유연하게 두르고 있으면은 참 좋은 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거 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반궁수라고 그러거든요. 화살을 여기로 쏘는 이렇게 반궁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이 저렇게 흐르면은 천하의 명지라도, 혈자리가 명지라도 이게 역적이 난다고 그래요. 역적이 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옥대를 두른 것처럼 관료들이 이렇게 옥대를 두르서 옥대를 두른 것처럼 물이 이렇게 흘러야 좋은 물이다. 자, 수성수. 이 수성수도 좋은 물이에요. 물이 물결처럼 다 흐르거든요. 유연하게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수성수도 이게 이제 저렇게 이제 거꾸로 흐르면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 수성수도. 자, 목성수. 자, 거기에도 물이 저렇게 흐르면은 물이란 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굽이 해가지고 유순하게 흘러가지고 나를 감싸면 좋은데 이 물이란 게 직선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흉하다는 거예요. 저게요. 저런 물이면은 저런 양기가 저렇게 흐르면은 흉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게 목성수고요. 화성수 참 거시기 하죠. 저게 생김새도 이게 뭔가를 충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양쪽 물이. 제가 아까 금성수처럼 이렇게 싸고 돌아야 되는데 양쪽이 충하면은 충에서 나온 충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롭게 한다. 혹시나 저렇게 돼 있으면 가서 포크레인으로 가서 많이 작업을 좀 해 놓으십시오. 예, 그런데 이 토성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자 문성이라고 그래요. 날 일자로 되어 있는 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토성수 같은 경우도 괜찮다. 아까 제일 좋은 것은 금성수, 그 다음에 뭐 수성수, 그 다음에 토성수. 근데 목성이나 화성수처럼 되어 있으면은 흉하다고 그럽니다. 이 기론에는 제가 용이 와가지고 혈의 자리를 맺혀가지고 양기가 물이 어떻게 감싸하고 양기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빠져나가 있냐 그것 보고 수구라고 그럽니다. 물수자 입구자 수구인데 최종적으로 그 양기가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갔느냐 아니면 이쪽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갔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도 좌수, 그다음에 좌수 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국에는 토만 빼고 토 빼고 금국, 화국 이렇게 4개의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개의 향이 나오는데 8432 원래는 88향 비영국항법까지 해서 96향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머지 다 뭐 버릴 거 버리고 이 중에서 8개 8432 32향을 쓰면은 양균성 선생님은 절대 폐절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수국, 목국, 화국, 금국 이 4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임자개축, 간행감매, 얼천운사, 병어정미, 권신경의 신술견해 해가지고 24방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삼합이라고 그래요. 삼합이라면 이게 이제 그 명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살도 이제 12충살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을진선사 병호 방향으로 좌선수 그러니까 좌측에서 물이 시작해서 이 방향이라는 게 뭔고 하니 동남 방향이에요. 동남 방향에서
정남까지 그 사이를 물이, 양기가 그쪽으로 빠져 있으면은 수국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신자진 해가지고 수국이에요. 신자진 수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삼합에서. 그럼 목국은 어떠냐? 목국은 정미곤신 경유향으로, 그러니까 남서쪽하고 정서쪽이죠. 정서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이 빠지면은 목국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화국은 신술건의 임자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북 쪽에서 임자니까 정북쪽이 되는 거죠. 정북쪽에서 약간 틀어지긴 하지만은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물이 빠지면은 그걸 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이제 삼합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금국은 개축, 간인, 간묘 쪽으로 동북 방향에서 동쪽으로 물이 이렇게 빠지면은 금국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기서. 근데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건 싼 겁니다. 이건 몇만 안 해요. 예. 그리고 저걸 모르면요, 이게 줘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어쨌든, 이 기로는 제가 한 몇 년 공부해야 되는데요. 한 1년, 2년 공부해야, 그래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양택풍수, 제가 크게는 은택과 양택으로 나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양택인데, 시간이 자꾸 가네요. 제가 그래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사람에게도 관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상. 얼굴이 제각각이잖아요. 관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집에도 가상이라고 집에도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가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양택사묘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때 정동이라는 그 학자가, 굉장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8향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88향을 이분이 완전히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선 중기까지 썼던 묘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14진수법에 있어 하긴 했는데 거의 와겸유돌을 중심으로 해서 묘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분이 완성을 시켰거든요. 완전히 완성을 시킨 게 이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아마 88년이 제대로 들어온 게 한 50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주조라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양택도 뭐 음택처럼 담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폐체를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층이 있거든요. 9층이 있는데 4층이 용맥을 잡는 거예요. 4층이. 그리고 8층은 그 양기가 빠지는 그 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요. 제가 아까 시포태법 했죠. 묘, 절대양생, 목욕관대, 인간제양, 세병사, 묘 12개가 8층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자선을 하고 4층에서는 우측으로 돌아가요. 이제 굉장히 헷갈리죠? 그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게 참 시간이, 어쨌든 제가 8방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태, 이진, 성강, 감곤 8방이 있는데 8방에 따라서 거기에 있어서 집이 흉한 집이 있고 길한 집도 있고 흉한 집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올해 자료가 한 300페이지 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가져다 보니까 하여튼 자, 이것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한 데가 있고 흉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일본을 보면은, 임자계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거든요. 북쪽인데, 4층으로, 폐철 4층으로 잡아가지고 임자계 방향으로 양명하고, 그 다음에 뭐 돌출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하니 모나지 않고 터가 있는 게 좋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쪽 방향에 해당되는 데가 돌출이 되어 있다든가 함몰이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어쨌든 이제 사람으로 되면 사람, 사물로 되면 사물 해당되는 게 흉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면 제가 3번을 한번 볼게요. 미곤신 방향은 후천 8계도에서 남서쪽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이 곤이라 해가지고 어머니에 해당된 자리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들쑥날쑥하다든가 무너졌다든가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에 해당되는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 좋다. 어머니가 주도권을 못 쥐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좀 단명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구궁도는 집터 잡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구궁도가 어쨌든 구궁도가 있다. 이게 그러면서 저기 이제 보시면은요 1, 2, 3, 4, 5, 6, 7, 8, 9가 있지 않습니까? 9가 있는데 제가 아까 남서쪽 방향 2번을 보면은 미곤신 거기가 어머니에 해당된 자리고요. 어머니고 그 다음에 6번이 아버지에 해당된 자리고요. 이게 이제 다 방향마다 붙이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 따라서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 문주조라고 양택풍수 3요소가 문주조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옛날 집 같으면은 대문을 들어가서 마당에서 집의 안방으로 들어가는 대청마루로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대청마루에서 문주조 부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요. 지금 같으면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열고 들어가서 거실에서 방향, 현관문과 거실과의 길흉 관계, 거실의 중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부엌의 위치, 이게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주조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문주조를 잘 따져야 됩니다. 자, 침실도 그렇고요. 폐철. 자, 여기서 이제 동사택, 서사택이 나오는데요. 지금 글자가 판이 약간 빨간색으로 된 게 동사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서사택인데 각 연도별로 생년월일을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아니까 생년월일에 따라서 내가 동사택인지 서사택인지가 나옵니다. 그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도 이제 저희들은 머리로 계산하는 방법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법명궁이 뒤에 있는데요. 혹시 회장님은 음력으로 몇 년도생이십니까? 46년이요. 46년생이면요. 저기 보시면은, 1946년 있죠? 화 있죠? 화 밑에 있죠? 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나한테 맞는 색깔은, 물론 사주는 저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구궁도 법명궁에 하려면은 내가 화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화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은 푸른 색깔, 파란 색깔. 네. 그리고 그냥 비화라고 그러죠. 보통은 붉은 색깔. 그런데 이게 이제 음양오행의 상극 관계가 나오거든요. 자, 내가 화니까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이 가장 꺼리는 것은 뭐냐면은 물이거든요. 수국화니까. 그래서 자동차 색깔을 하더라도 검정색보다는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좋다. 이렇게. 이게 법명궁은 그래요. 사주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흉한색은 검정색이네. 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색깔 바꿔야 아니, 그러시지 말. 일부러 돈 쓰지 마시고요. 자, 이게 보면은요. 자,
정문에 큰 나무가 있으면 안 좋다고 그래요. 이거 과학적으로. 그리고, 뜰에 나무를 심거나 못을 파면 흉하다.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할 수 있어요. 돌을 깔면 안 좋아요. 돌은 음기거든요. 차갑기 때문에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왜 안 나무가? 혹시나, 막다른 골목에 집을 사시지 마세요. 그건 관역백이라고 그래가지고, 풍수에서는 안 좋게 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혹시나 집을 사실 때, 이게 막다른 길에 사시면 안 돼요. 그건 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다른 곳에 있는 집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풍수 원리상도 물의 관계, 수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옛날에는 관역백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흉하게 봅니다. 혹시나 막다른 집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아도 막다른 길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하시고요. 누구든지 쉽게 찾아오잖아. 예, 어쨌든, 그렇다. 귀신이 쉽게 찾아오겠지. 예. 그리고 이제 5층 이상은 살면은 좀 그렇다. 그리고, 현관은, 제가 이제 현관을 꼭 하고 싶은 게, 현관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왜? 기가 맨 먼저 들어오는 데거든요. 아파트 현관에. 그래서 현관은 항상, 제가 이제 그 그룹의 회장님 집을 갔어요. 갔는데 비서실장이 이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살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총무부장이라 하고 가서 이제 집을 딱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여기서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근데 회장님이 거기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 달 만에 퇴원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저를 찾았어요. 거기 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살던 데를 임시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삼성동 쪽에 자리를 잘 잡아서 거기 사시는데 너무 좋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단 좋으시대요. 너무 저한테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이 현관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고 해. 만약에 현관 저기 바라보이는 데다가 대형 거울을 놔두면은 그것도 소형 거울은 괜찮아요.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형 거울을 놔두면은 남자가 바람난다고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이 혼자 사시는데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가끔 사람들을 오라게 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도 하고 막 해야 돼요. 그 우암 송시열 그 장군 대자영 보면은 산이 막 그 옛날에 빽이 좋으니까 거기다 박문수 집도 터도 그러거든요. 거기다 아우네 장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장군들은 부하가 많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너무 집은 약간 작으면서 식구가 많은 게 좋다고 그럽니다. 흥분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집안에 분재를 많이 나누는데 분재는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성수상. 그리고 죽은 나무는 놓지 마세요. 꼭. 예, 죽은 나무. 조화라든가 그런 것은, 예, 죽은 나무는, 예, 그런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를 놓으실 때요. 이게 침대예요. 이게 벽이에요. 벽에 가득 딱 붙이지 말고요. 한 15cm 정도 띄어서 침대를 놓으시는 게 풍수상 좋습니다. 1등 자녀 만드는 방법. 자녀 방문에 풍경을 달아놓으면 좋아요. 풍경이라는 게 소리가 참 좋거든요. 은은하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대부집 가면은 항상 그 풍경이 달려있던 게, 물론 이제 이제 선비들의 자각,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은, 이 풍수상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 방에다가 그 자녀에 맞는 그 방 이름을 붙여놓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방을, 본명국에 맞춰가지고 방 색깔도 하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책상에는 가급적이 밝은 것 말고 은은한 그 빛을 바라는 스탠드를 놔두면 풍수상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죽은 식물, 관엽 식물 있지 않습니까? 관엽. 그런 게 애들한테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기왕이면은 좋은 터에 살고 좋은 터에 조상님도 모시고 좋은 터에 회사 건물도 짓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주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얼기설기했는데요. 어쨌든 시간은 너무 소비된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예, 받겠습니다.